저는 미래에셋이 그나마 제일 거래량도 많고. 네, 안녕하세요. 연일지원입니다. 여러분,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는 ETF 혹시 알고 계시나요?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. 뭐 전설의 큐도 사실 마이너스가 났는데 무슨 ETF이길래 마이너스가 안 나냐? 있습니다. 거짓말 아니고 있고요. 따라란! 이 저세상 차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. 여러분, 이게 점상이 아니라 변동폭이 작을 뿐 작은 차트예요. 네, 이 차트의 주인공은 바로 FR을 기초 지수로 하는 ETF입니다. 코브라? 뭐라고 해야 돼? 저는 그냥 코 FR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겠죠? 코 FR ETF라고도 불리는 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그러면 너네는 뭐길래 이렇게 마이너스가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,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파킹 통장의 원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ETF 자체가 코FR 지수를 기초로 하는데 이게 무위험 지표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무위험 지표 금리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신용 리스크 없이 정말 최소한으로 이론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코FR이라고 하는데, 이거를 매주 11시에 코FR 사이트에서 공시가 올라갑니다. 그럼 이걸 기초로 한 ETF들은 그 공시된 이유를 그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그 이자를 배포를 하는 거죠. 그럼 예를 들어서 3.65%가 11시에 올랐어. 그러면 그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3.65%에 가까운 이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약간 그 보수가 뭐 0.03인가 어쨌든 이거는 빠지겠고요. 매일 3.65%의 이자를 얻는 게 아니라요. 우리 파킹 통장처럼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3.65%를 이제 나누기 1년 한 그런 이유를 매일매일 얻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예를 들어 3.65%면 1년으로 나누면 얼마예요? 매일 0.01%의 이자가 나한테 입금이 된다는 거겠죠.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애초에 이 지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투자하고요. 뭐 국채나 통화증권에 투자를 하고, 그래도 오래 놔두면 우리도 금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거의 이길 거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매도를 한 자산으로 바탕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높지가 않고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, 굳이 파킹 통장을 하지, 파킹 통장도 비싼 원리잖아요. 왜 이걸 하냐? 금리가 이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파킹 통장 여러 개만 하더라도 토스뱅크 저도 쓰고 있긴 한데 2%거든요. 그 외에 뭐 카카오뱅크 다른 파킹 통장도 3%가 안 돼요. 2% 안쪽에 있단 말입니다. 아니, 물가는 안 꺾이는데 왜 이런 이유를 꺾이는 거죠? 이해를 못하겠어. 어쨌든 간에. 그래서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, 이 코어 FR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가 3.6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도 파킹 통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됩니다. 그리고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 매수 매도 다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거를 사실 저는 뭐 투자 목적으로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. 3.65%의 수익률을 얻는다는 건 사실 지금 장에서는 그것마저도 되게 좋은 기록이지만, 어쨌든 우리가 투자자로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잖아요. 그래서 투자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데 주식이 아직 안 내려왔어. 그래서 매수 대기 자금으로 놔뒀어. 근데 CMA에 넣어두면 그 이율이 굉장히 작습니다. 뭐 0.1인가 0.5가 되게 작아요. 하지만 그래도 여기 넣어두면은 그래도 3.65%의 어느 정도 이자를 매일 얻을 수 있으니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, 수익금을 관리하는 용도도 괜찮습니다. 내가 어떤 거를 익절해서 수익이 생겼어. 근데 이전에는 그냥 CMA에 놔뒀었거든요. 그러면 또 어디선가 모르게 내가 또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에 ETF를 넣어준다면 이율도 받을 수 있고 또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장치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. 사실 이걸 제일 추천하는 분들은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. 뭐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어떻게 굴릴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안전자산의 비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. 한 10%나 15% 정도는 그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도, IRP 안에서도 현금성 자산으로 두고 있는 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좋은데요. 이 코FR ETF 역시도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배치해두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혹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. 내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투자로 돌리기에는 아직 어렵다. 난 좀 공부를 더 하고 실제로 내 연금저축 펀드에 있는 돈을 굴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돈만 그냥 거치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근데 단순히 돈만 거치하셔도 돼요.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. 하지만 나는 거치를 하면서
이자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투자의 목적보다는 파킹 통장 잠깐 이제 굴려두는 돈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내가 이제 50대 시거나 이제 점점점 연금을 받아야 될 시기에 가까워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자산을 조금 더 이런 현금성인 자산, 더 안전적인 자산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제가 요새 또 문제집 있네. 재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인컴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갈 때 이 코에프알 ETF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해당되는 ETF는 이렇게 있고요. 삼성에서 미래에셋, 그다음에 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옆에 위험 등급을 좀 잘 보셔야 돼요. 이게 같은 코에프알을 기초로 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위험 등급이 달라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위험 등급이 미등급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. 여기서만큼은 등급이 낮은 게 위험 등수가 4, 5, 6 정도가 좋습니다. 상등급이 보통 위험이고 이제 더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안전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ETF를 볼 때 거래량, 거래대금도 보는 게 좋은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중에서는 미래에셋이 그나마 제일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위험 등급도 적절한 편이어서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내가 뭐 20대고 아직 30대 초반이고 이 연금 굴리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곳을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. 반도체 ETF를 하는 게 사실 맞아요. 실적이 바닥을 치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에 나온 리포트 역시도 한국의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.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더라고요. 그렇게 팔아 제낄 땐 언제고 이 나쁜 우리 영일이 계속 꾸준하게 반도체 러버였던 거 알고 계시죠? 계속 혼자만의 짝사랑을 해왔는데 그 짝사랑이 요새 좀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난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추매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계좌만큼은 따뜻한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 기조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. 위험자산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아직 많이 낮은 상태거든요. 저희 영상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공부하시는 거 참고하셔서 좋은 기업들 선별하셔서 투자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